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 측에서 제일 난색을 표명하는 게 지금 교육 준비가 그렇게 갑자기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김 교수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화무대가 퇴출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화무대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 거의 교수의 기초 교수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데바 같은 그 해부학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외국에서 기구 같은 거 약간 네. 플라스틱 기구를 수입해서 이거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평가원이 있는데 그 의학평가원이 가서 저도 그때 이제 평가를 좀 담당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폐쇄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1,509명을 늘리면은 충북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의대 교수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네. 총장님들이 되게 그거를 N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증원이 되면은 물론 2년이라는 의예과, 그러니까 되게 2+4고 의예과 2학년 때는 교양을 좀 하는 그런 약간 시간적 유예는 있지만 대학마다 또 2학년 2학기 때 본과 수업을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과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늘려서 하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실도 갑자기 뚝딱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일단 교수, 기초교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교수가 2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수요를 지금까지 했던 N수보다 한 70%를 더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의평원에서도 굉장히 그게 굉장히 난제이기 때문에 이제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건데 네. 그걸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늘려서 이제 질이 정말 우리나라 인재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는 빠른 시기에 적응도 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명약 관한 사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그 의료계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 교육 시설 공간 그다음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그 의료 증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과연 의료계에서 잘 해왔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뭐 갑자기 뭐 2월 며칠 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아마 그 의대 증원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일부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수 의뢰 패키지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쭉 4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의대 증원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발표한 그 4대, 그러니까 필수 의뢰 패키지 안에도 의대 증원을 검토해야 된다 되어 있었고 2,000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검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 단체와 정부가 조금 더 앞으로 추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2월 6일 날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교육이 참 이게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쭙는 요지는 과연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그 언젠가 올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성의 있게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또 그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마다 어떤 포텐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50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분산해서 뽑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컨셉은 맞는데 지방대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지방 의료를 지켜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지방대에 나온 그 의사들도 이제 서울로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료 환경을 좋아지면, 필수 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럼 그걸 회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걸 왜 그 흉부외과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뭐 개흉 수술하고 뭐 이런
뭐 폐암 수술하고 이게 굉장히 그 좋아 보이는 그 학생도 많고 의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걸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인정을 하고 이제 환경을 좋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가를 거고, 그래서 이제 의대도 N수가 필요하다면 증가해서 같이 이제 교육도 알뜰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총장 거기에서 이제 N수를 써라, 50% 이상 증가해라, 이런 식의 어떤 지침도 줬고 하니까 이제 지방의료 대학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N수가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분산이 네. 굉장히 이게 너무 이게 어떤 데 너무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렇게 하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국가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조금 파트너,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숫자적으로 위에서 그냥 편의하게 이렇게 하면 돼. 약간 기계적으로 한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어떤 니즈가 있으면 우리가 뭐 증언을 전혀 안 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었고 학교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데도 있고 하는 거를 정확히 잘 파악해서 필수 의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네. 호소력 있게 나갔으면 좀 좋았을 거고, 또 필수 의료를 좀 살게 해주는 어떤 시책을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800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이 올렸어요. 900원으로. 네.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그 100원짜리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기사도 아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런 거가 너무 어떤 그렇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성의를 보이면서 해줬으면은 이제 이런 불신은 적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손 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2,000명 이렇게 하면서 필수로 우리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지방대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방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기계적인 그런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불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번 문제의 키워드 아닌가 싶어요. 서로 이 의정 간에 신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방의과대학 그 정원 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핏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어떤 신뢰가 지금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하여튼 제일 큰 거는 하여튼 3,058명에서 5,058명, 그냥 물론 그게 이제 1,509명으로 좀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만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그 배경, 그거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게 제일 미스터리예요. 과연 2,000명이 무슨 근거였는지 아무도 그 대답을 못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조차. 근데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부 공무원들께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복지와 의료를 공부하신 분고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왜냐하면 자 2,000명을 정해놓고 그거를 숫자로 지역별로 나눠서 대학에다가 네.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린다. 근데 국민들도 갸우뚱하는 정책을 정부의 전문가께서 그거를 확신을 하시고 밀어붙이는 거에 참 저로서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의문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스테리해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데